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35번째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친족의 범위라는 내용으로 민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족 그리고 친족 이 용어를 그리고 그 범위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유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친족이 어떤 관계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친족 간의 촌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법상의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친족이라는 그 범위, 어떤 자들이 이 민법상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친족에 포함되는지를 정하고 있는 이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3회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친족법, 민법에서 이제 재산법을 다 공부를 하고 나면 친족 상속편이라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친족법의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친족을 공부하기 전에 가족이라는 용어가 민법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가족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779조를 보면 가족의 범위라고 해서 제1항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제1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제2호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제2항,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하나다 라고 규정을 해서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죠. 민법에서 77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리고 형제 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던 안 하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그 밖에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자들은 생계를 같이 할 때, 같이 살 때 그때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가족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당연히 같이 생활을 하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자들이 가족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용어를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이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가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후에 친족의 범위를 한번 공부를 한 이후에 그 친족의 범위에 속하는지가 왜 중요하는지를 다른 법률 규정들을 한번 보면서 검토를 한번 해볼 텐데, 친족이라는 그 용어는 많이 사용이 되고, 그 친족으로 인해서, 그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갖게 되는 권리 의무가 이제 상당히 있는데 반해서 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이 가족의 범위를 정해 둔 것은, 규정해 둔 것은 어떤 법적 효과를 불러오기 위한 그런 규정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이런 어떤 관계에 있는 자들을 가족이라고 하자. 특히 이제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서 어떤 가족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규정을 남겨둘 필요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규정은 이제 삭제가 됐거든요.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개정이 되면서 거의 삭제가 되고, 이렇게 상징적인 규정만 779조에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런 관계에 있는 자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네.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친족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친족이 어떤 관계에 있는 자들인지 그리고 촌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2회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민법 777조를 보면 친족의 범위라고 해서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민법을 말하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라고 해서 제1호 8촌 이내의 혈족, 제2호 4촌 이내의 인척, 제3호 배우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직계혈족 그리고 반계혈족, 인척을 공부를 했지만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그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갔었잖아요. 그 친족의 범위가. 만약 그 친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시켜 놓으면 정말 한 번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먼 사촌, 8촌, 16촌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더라. 족보를 한번 따져보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자들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민법이나 다른 법률 규정에 포함되는 친족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친족편이라는, 친족법이라는 것이 친족이라는 자기와 어떤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인해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법적 효과, 법률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기와 크게 상관이 없는 촌수를 굳이 어렵게 따져봐야지만 연결이 되는 그런 자들에까지 어떤 이런 친족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적용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어떤 친족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라는 어떤 777조의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서 8촌 이내의 혈족, 우리가 촌수 계산을 했었잖아요. 직계혈족과 반계혈족 중에 8촌 이내에 속해야지만 친족이라고 할 수 있고, 인척의 경우에는 4촌, 배우자는 당연히 친족에 포함되니까 그 친족이라는 그 용어에 포함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8촌과 4촌의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친족만 포함된다라고 770조가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친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인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법률을 읽다 보면 여러 이제 법률들의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들의 친족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법에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 지금 우리가 읽었던 777조에 규정하고 있는 그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인지 여부가 민법에서 따져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당연히 이 민법의 규정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974조 민법을 보면 부양 의무라는 것이 있거든요. 친족 중에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제1호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제3호 기타 친족 간이라고 해서 친족 간에도 물론 가로를 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제한된다라고 하지만 자기와 어떤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인해서 어떤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양을 해야 된, 내가 그 생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민법상의 의무가 발생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777조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외에도 민법 940조의 4를 보면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 후견인 친족의 청구에 의해서 이제 성년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조문들을 보면 청구권자로서 이런 어떤 성년 후견 감독인을 선임을 해주세요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가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친족은 우리가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다면 777조에서 보았듯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의 범위에 속해야지만 이런 청구권이 있고, 그 이외에 뭐 9촌이라든 10촌, 11촌 뭐 수없이 많은 수많은 관계에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은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청구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족의 범위를 알 필요가 있다.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도 328조에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라고 해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여기 동거 가족이 포함되고 있긴 하네요.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어떤 323조, 이건 재산죄를 말하거든요. 그런 어떤 재산 범죄와 관련돼서는 그 형을 면제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형법에서도 이런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물론 친족관계,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어떤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 면제된다,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되는 친고죄가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해서는 이렇게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법 외에도 이제 다른 수많은 법률 속에 이런 친족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친족이 어떤 촌수, 특히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민법상의 어떤 친족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 판단 기준으로서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법과 관련된 자료는 siwo.com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자료들 검토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법 강의 자료는 siabooks.com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찾아오셔서 함께법 강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